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분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어떤 금융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읽어야 또 이 경제도 알고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니까 금융시장을 읽는 큰 그 맥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또 변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런 맥만 딱 잡으면 여러분들이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 코스피 시장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리와도 연결되고, 환율과도 연결되고, 물가와도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금리의 지표를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제금리예요. 3년물, 5년물, 10년물이 있겠죠. 2년물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그래도 뭐랄까요, 장기 전망을 알려주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5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 코스피도 움직이는 거고, 외국인의 매수 매도도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거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우리 환율도 등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미국의 국채 금리에 집중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다. 매수세가 몰리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자, 그거에 따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그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장 상황의 반영은 미국의 국채 금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폭 그런 거지만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열릴 때 베이비 스텝으로 할지 빅 스텝으로 할지 모른단 말이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미국의 기준금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10년채 국채금리가 4%대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도 3.98 거의 4%대에 육박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도 크게 조정을 줬고, 우리 코스피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도 지금 뭐랄까요, 요동을 친다고 그럴까요? 작년 11월과 같은 그런 조금 긴축 금리 발작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어제 방송했듯이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택담보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고, 주택담보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즘 최근에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앞으로 둔촌주공이니 레디언트니 이제 중도금 대출금리를 이제 약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중요하다. 지금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이고, 금리가 변동에 따라 환율이 변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국고채 금리를 주시하셔야 돼. 항상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되고, 미국의 국고채 금리에 따라 우리의 국내 국고채 금리도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금들이, 외화 자금들이 보다 유리한 쪽으로 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채권 시장에 돈이 마른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 채권 시장에 돈이 마르면 우리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우리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우리 경제 상황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자, 결국은 미국의 국고채 금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아. 어떤 여러 가지 뉴스 아무리 많은 뉴스가 나와도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지금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이고,
그 금리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은 국고채 금리다라고 보셔야 돼. 지금 국고채 금리,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회사차 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야. 상황이 안 좋다. 자,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3년 국고채 금리가 3.79, 그리고 5년짜리가 3.8, 10년짜리가 3.77. 그러니까 지금 5년짜리와 3년, 10년짜리가 별 차이가 없어. 3년짜리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불황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원래 장기 금리가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국고채 금리가 우리도 4%대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 중순에 금리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기관이겠죠. 기관과 외국인이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안 사고 외국 채권, 자기네 미국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채권을 안 사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때 금리를 안 올리니까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시장에 민간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이 또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채권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환율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더 나오고 실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한전채는 꾸준히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전이 중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공공요금을 안 올리잖아 지금. 올리니까 난리가 나니까 지금 뭐 말 그대로 지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리면 아마 제대로 올리면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폐업을 해야 될 거요. 자, 그런 상황이 무서운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한전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한전채가 높은 금리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다 보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은 채권 금융시장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고분양가에 고금리에 집을 사는 것은 거의 호갱이가 되는 거야. 그 정부의 그 어떤 그 규제 완화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러시아 용병처럼 들어가서 밑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자, 한국전력 채권 발행 금리가 4%대 중반. 그러니까 작년에는 5%, 5.5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4%대로 3%대는 모르겠고 한 4% 초반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요즘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4%대 중반까지 갔다라는 거야. 자, 이날 오전 진행된 2년 만기 장기로는 하지 않았네요. 2년 만기 한전채가 발행금리 4.35에 1,000억 원이 소화됐고 3년 만기는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4.4%.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니까 긴 거 사시면 되겠죠. 자, 1,100억 원이 낙찰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4.35, 4.44 정도의 한전채, 거의 국채와 같은 한전채가 낙찰되고 있다는 얘기는 민간 채권은 5%대 이상 돼야 되겠죠. 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몇십억이 있어. 우리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몇십억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사놓으셔야 돼. 한전채 같은 거. 4.4%를 3년 만기를 주면 이거 사야지. 그죠? 물론 더 올라갈, 지금 사는 것보다는 이제 중반기, 후반기가 5%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대 시중잔금이 엄청나게 몰릴 가능성이 많아. 그때 사놓으시면 돼. 3년짜리 5%대 사놓으면 그것만한 게 어딨냐고. 그것만한 상품이 없다니까. 자, 이게 한전채는 4.4%에 소화가 되는데 민간 채권을 한번 보세요. 현대차증권이면 이것도 우량 채권이거든요. 그 현대차의 계열회사잖아요. 현대차증권 AA 마이너스. 자,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응찰액이 850억 원에 그쳐 예정치를 소화를 못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현대차증권이면 이거 확실한 회사잖아요. 그나마.
자, 근데 이제 증권회사가 요즘 안 좋잖아요.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자금 부족 현상을 겪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소형 증권사 중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2월 초 신용등급이 현대차와 같은 키움증권은 AA- 수요 예정액이 한 2천억 원, 2천억 원에 3배를 넘는 7,150억 원에 몰린 것과 비교하면 응찰액이 크게 줄었다. 그러니까 2월 초만 해도 사정이 좋았다라는 거야. 뭐 키움증권이나 현대차증권이나 다 우량한 기업이지만 그래도 현대차증권이 낫잖아요. 그죠? 이 대기업이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초에 비해서도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시장이 굉장히 지금 금리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민간 채권 평가기관 평균금리, 민평금리라고 그러는데 보다 낮은 금리에서 발행됐는데 현대차 증권의 경우 민평금리보다 높은 오바금리에서 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채권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채권 시장은 미국의 국채 금리 시장을 보고 그거에 따라 앞으로 그 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중요한 거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당분간은 고금리가 계속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미국의 금리 시장과의 별개로 우리나라의 시장은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면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고 거기 채권을 발행하다 보면 민간 채권 시장에서 오바금리가 형성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금리 발작이 일어날 거고 부동산 PF 시장에서도 차안 발행이 안 되는 회사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지금 뭐 계속 미분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서울이나 조금 분양이 되지 지방은 다 미분양이잖아요. 수도권도.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띄우는 거야. 신문사들도 다 언론 재벌들하고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광고로 먹고 사는 그 언론사들이기 때문에 계속 분위기를 띄는 거야. 뭐 광교가 뭐 호가가 얼마 올랐다. 뭐 동탄이 또 뭐 거래가 되더라. 뭐 계속 띄우는 거야. 여러분 지금 들어가서 지금 그런 신문 기사에 혹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면 여러분들 바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바보가 되는 거야. 완전히 또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몰라. 계속 이자만 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자가 얼마나 많이 비싸졌냐고. 조심하셔야 돼. 그런 신문 차라리 신문도 보지 마시고 아예 신문도 보지 마시고 뭐 부동산 강의도 듣지도 마시고 뭐 어디 뭐 부동산 강사도 요즘 막 그 저기 불인들 데리고 막 임장 다니고 그러잖아. 좀 거래가 된다고. 그거 다 영업이지. 돈 벌어 먹으려고 영업하는 거니까 그런 거 따라도 다니지 마. 따라다니면 괜히 싸다고 사게 돼. 사는 순간 물리는 거야. 이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돈의 어떤 그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금리 발작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다, 추세다. 자, 이럴 때는 좋은 채권이라든지 좋은 금리 상품이 나오면 그걸 사야지. 그걸 사는 게 최고다. 아니면 주식이 바닥을 칠 때 저점에서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가셔야 돼. 예? 지금 그 스마트머니 그리고 슈퍼개미 부자들 머니는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니 강남에 조금 떨어졌다고 그걸 사러 들어간 사람 없어. 강남에서 어떻게든 팔고 나오려고 그러지.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다 던지고 나오려고 그러지. 다 그러지. 그거 사러 들어간 사람 없어. 지식이 부족한 불인이들만 들어가고 있는 거야. 보세요. 입주권이 추가 부담금 때문에 폭탄이라는 거야. 요즘 입주권보다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더 싸게 팔린다는 거야. 원래 입주권이 더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살라고 입주권을 많이 샀잖아. 수억씩 프리미엄을 주고 샀잖아. 근데 그게 다 날라갔어, 사실. 다 몇 억씩 날라갔잖아. 왜냐면 지금 그 분양하는 그 재개발, 재건축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완판이 안 되잖아. 다 줍줍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누가 입주권을 사겠냐고. 그런데 그 입주권 가격이 분양권 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더 심각한 거지. 왜냐면 최소한 똑같은 가격에 거래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오히려 입주권이 더 비쌀 수는 있지. 왜냐면 동호수가 좋잖아. 그리고 로얄층에 배정돼 있잖아.
그리고 이주비 지원하고 세대별 무상 옵션까지 줘. 그런데도 입주권이 더 분양권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추가 부담금. 어제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입주하는 아파트에 시공사 차로 입구를 다 틀어막은 거야. 컨테이너로. 입주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조합원들 들어올 때 추가 부담금 내놔라 이거야. 안 그러면 못 들어온다. 일종의 유치권 행사죠. 그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 만드느라고 그동안 원자재값 폭등하는 바람에, 그리고 요즘 막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시공이 늦춰졌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났으니까 조합원들 추가 부담금 내라는 거야. 근데 분양받은 사람은 추가 부담금을 안 내지만, 안 내고 사람들은 분양가가 있는데 왜 내요? 그죠? 근데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시행의 책임자야. 책임자 중에 책임을 져야 될 조합원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나왔으면 돈을 내야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입주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입주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재개발, 재건축 막 지금 추진하는 데 있죠. 그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입주권을 한다는 건 그 시행에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 조합원으로서. 그럼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지. 그죠? 이런 시대에 원자재값 폭등하지. 지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잖아. 그죠? 앞으로 알 수가 없잖아. 시공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 그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차라리 분양을 받든지, 그 고분양가 아닌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피가 나든지 뭐 그러면 사야지, 입주권을 사는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요즘의 분위기예요. 자, 추후 발생할 추가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입주권보다는 분양권들을 수요자들이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 분양권 전매가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매물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비싸게 거래됐지만, 이 분양권이 전매장이 된다고 하면 굳이 입주권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밑으로 입주권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야. 자, 요즘 수도권 일대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권이 최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거야. 뭐 수도권 아파트는 분양권도 안 팔리니까 뭐 입주권이야 말해서 뭐겠어요. 그죠?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는데. 자,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이 시장이 꼬꾸라지기 직전에 막 프리미엄 2, 3억씩 붙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이 꼬꾸라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재건축, 재개발 프리미엄이다.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울 지역도 최근 금매에 가까운 입주권이 하나 거래가 됐는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리버파크 사이 전용 5구 입주권이 지난 1월에 11억 원에 거래됐다는 거. 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싼 것도 아니에요. 자, 맞은편 5년차 단지인 롯데캐슬 에듀볼의 전용 5구가 11억 4천. 이거에 팔린 거에 비하면 싸게 거래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싼 건 아니에요. 자, 임급 구축보다 신축 입주권이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지금 똥값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경기도도 보니까 화성시청역 서희 스타일스, 여기 이제 지역주택 조합 그런 것 같아요. 이 서희가 그런 걸 많이 짓거든요. 4차 숲속마을 5구제곱미터 입주권도 지난달 28일 2억 1,907만 원에 입박했는데, 이게 분양가가 2억 한 6,500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입주권이 더 싸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이면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더 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입주권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74제곱미터 입주권은 지난달 12일 4억 2,525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1년 3월 최고가가 6억 5,271만 원. 자, 그때보다 2억 2,746만 원이 낮다. 그리고 분양가는 4억 4,600만 원. 그러니까 분양가보다도 낮게 2천만 원에서 4,500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합원이 입주권을 파는 것은 이제 추가 부담금을 내거나 빠른 현금화를 원하는 것이 주된 이유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폭락장이 온다라는 거죠. 폭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 뉴타운들, 아직도 이제 진행하는 뉴타운들도 그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무권리에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안 사죠. 왜냐면 분양권
분양권이 미분양이 나니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게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중요한 거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연준이 하도 얘네들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누구는 0.25 올린다. 그쪽엔 또 매파가 0.5 올리면 또 비둘기판 0.25 올린다. 그에 따라 주식시장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지 마시고 미국의 국채 금리의 동향을 보셔야 돼. 채권 시장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 그래야 한국의 주식시장도 보이고, 한국의 채권 시장도 보이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보이고, 한국의 금리도 보이고, 우리나라 금리가 보여야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이는 거야. 자, 그런 맥락으로 봐야지. 여러분들 그 투기꾼들이 뭐 올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언론사들이 올리는 뭐 그런 선전하는 뭐랄까요? 그 부채질하는 그런 그 글들 보고 혹하시면 안 돼. 이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